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응급실과 병동에서 환자들을 봐왔는데요. 요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신 영양제 때문에 병원에 실려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영양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만 영양제 부작용으로 3분이 응급실에 오셨어요. 한 분은 심장마비, 한 분은 뇌출혈, 한 분은 간 손상이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영양제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다면 영상 끝나자마자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칼슘제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칼슘이요? 그게 왜요? 네, 저도 하지만 들어보세요. 칼슘제를 단독으로, 그러니까 비타민 D 없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하루에 1000mg 이상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24,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칼슘제를 단독으로 복용한 사람들의 심장마비 위험이 86%나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쌓이거든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듯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이걸 의학용어로 혈관석회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칼슘제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해결책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2세 여성분이었어요.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칼슘 1200mg을 매일 3년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온다고 응급실에 오셨죠. CT 찍어보니까 관상동맥이 석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텐트를 2개나 넣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칼슘제 먹지 마세요. 음식으로 드세요. 우유, 치즈, 멸치, 두부, 이런 음식으로 하루 500에서 700mg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둘째, 정말 영양제로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비타민 D와 K를 함께 드세요. 이 둘이 칼슘을 뼈로 제대로 보내주거든요. 셋째, 하루 500mg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요? 항산화제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합성이라는 거예요. 병 뒷면을 보세요. 드알파토코페롤이라고 써있으면 합성입니다. 드알파토코페롤이라고만 써있으면 천연이고요. 왜 합성이 문제냐고요? 2005년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19개 연구를 종합 분석했어요. 하루 400IU 이상 고용량 비타민 E를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년 SELECT 연구예요. 남성 3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비타민 E를 먹은 그룹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17% 증가했어요. 잠깐, 지금 멀티비타민 드시는 분들도 확인해보세요. 비타민 E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중요한 정보니까 계속 들어주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8세 남성분이었는데 피부 노화 막는다고 비타민 E 800IU를 5년 동안 드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급상승해서 조직검사했더니 암이었어요. 선생님, 건강 위해서 비타민까지 챙겨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합성 비타민 E는 당장 버리세요. 특히 드알파토코페롤 이거 보이면 무조건입니다. 먹어야 한다면 천연 비타민 E로, 그것도 하루 200IU 이하로만 드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이런 음식으로 드세요. 세 번째, 철분제입니다. 철분이요? 빈혈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빈혈 있으면 먹어야죠. 그런데 빈혈 없는데 피로하다고 먹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철분은 체내에서 안 빠져나가요.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철분은 간을 망가뜨립니다. 실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43세 남성분이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피곤하다고 철분제를 2년간 드셨어요. 건강검진에서 페리틴 수치가 500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은 20에서 200인데 말이죠. 간 검사를 했더니 이미 섬유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간경화 전 단계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었어요. 그냥 몸에 좋다니까 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철분제 있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처방받은 게 아니라면 계속 들어주세요. 해결책입니다. 철분제 먹기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세요. 페리틴, 혈청철, 헤모글로빈, 이 3가지를 확인하세요. 빈혈 없으면 절대 먹지 마세요. 특히 남성분들은 더더욱이요. 여성분들도 폐경 후에는 재검사 필수입니다. 폐경 후엔 철분이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음식으로 드세요. 소고기, 굴, 시금치, 검은 콩, 이걸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베타카로틴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그거요? 눈에 좋다는데요? 맞아요. 음식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영양제 형태, 특히 흡연자들이 먹을 때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1994년 핀란드에서 29,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줬더니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했고 사망률이 8% 올라갔어요.
이 연구는 예정보다 일찍 중단됐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베타카로틴이 담배 연기와 만나면 오히려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폐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는 끊으신 지 10년 안 되신 분들, 지금 바로 영양제 성분 확인해보세요. 베타카로틴 들어있으면 큰일입니다. 제가 본 케이스입니다. 55세 남성분, 금연 5년차였어요. 눈 건강 지킨다고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1년 동안 드셨죠. 건강검진에서 폐에 결절이 발견됐어요. 조직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도 끊었는데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영양제가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해결책입니다. 흡연자, 그리고 금연한 지 10년 안 되신 분들은 베타카로틴 보충제 절대 먹지 마세요. 눈 건강은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으로 대체하세요. 당근, 고구마, 단호박 같은 음식으로는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복합 비타민 살 때도 베타카로틴 함량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5번째,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던데요. 효과는 있어요. 혈액순환 개선하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출혈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요. 아스피린이랑 비슷한 효과죠. 그래서 수술 전이나 다른 혈액 희석제랑 같이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본 케이스예요. 72세 여성분이었어요. 치매 예방한다고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고 계셨는데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국 수혈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수술 전에 은행잎 추출물 드신다고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영양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수술 예정이신 분들, 지금 당장 드시는 영양제 리스트 만드세요. 은행잎 추출물 있으면 최소 2주 전에 끊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65세 남성분, 혈액순환 좋아진다고 은행잎 추출물과 아스피린을 함께 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토혈을 하시고 응급실에 오셨죠. 위장 출혈이었어요. 응급 내시경으로 지혈해야 했습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수술 2주 전엔 무조건 끊으세요.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 절대 먹지 마세요. 먹어야 한다면 하루 120mg 이하로만,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 예방은 오메가3랑 규칙적인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몇 가지 더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고용량 비타민 A는 임산부 분들, 하루 1만 IU 넘으면 태아 기형 위험 있어요. 요인비는 남성 건강 보조제에 들어있는데 혈압이 급상승해요.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콤부차는 세균 오염 위험이 크고 간 손상 올 수 있어요. 고용량 생강 추출물, 담석 있으신 분들한테 위험하고 출혈 위험도 있어요. 세인트 존스 워트는 우울증에 좋다고 먹는데 엄청나게 많은 약들과 상호작용해요. 특히 피임약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할게요. 위험한 영양제 5가지. 고용량 칼슘제는 비타민 D 없이 단독 복용. 합성 비타민 E는 드알파토코페롤. 고용량 철분제는 빈혈 없는 사람. 베타카로틴은 흡연자, 금연 10년 이내. 은행잎 추출물은 수술 전, 혈액 희석제 복용자. 집에 이런 영양제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버리세요. 여러분,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약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가장 좋은 영양제는 골고루 잘 먹는 식사다. 어떤 영양제든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이미 드시는 약이 있다면 더더욱이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법적 고지.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영양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